인터뷰 텔러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토론회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금융교육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점인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네. 3부는 금융의 이해를 돕고 네. 우리가 이제 금융지능을 좀 높여서 금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높여야 손해를 보지 않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체 프로그램이 이제 자본주의니까 네. 우리 제목도 자본주의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하나의 제도를 우리가 좀 더 총체적으로 보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EBS는 대단히 편파적으로 본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약을. 네네. 예를 들면은 네. 약을 먹어서 약을 이렇게 받아 사서 보면은 거기에는 약의 효과라고 하는 게 있고 네네.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약의 설명서에는. 아. 그럼 우리가 그 약이 어떤 약인가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네. 우선 효과를 봐야 되겠지. 네네. 그렇지?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네. 만에 하나 이러이러한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주의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약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네. 약의 효능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약의 효능이 아니라 부작용만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작용도 실제 부작용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많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네. 금융위기가 자본주의 어떤 내적 본질에 의해서 생긴 건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의 개입이 심해서 생긴 건가, 네. 이건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단정적으로 이제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내적 문제점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이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자본주의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규정을 했던데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편파적인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한 네. 마르크스적이고 대단히 편협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네. 의지적 결정, 내가 어떤 경제 행위를 할 것인가는 내가 정한다. 네. 이런 개인의 결정을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또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네.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또 그 자본주의가 어떤 일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인 설명은 제쳐놓고 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다. 우리 지배받는 거 싫잖아요. 싫죠. 그럼 자본은 누구를 지배하겠어요? 인간? 그래서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를 지배하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대단히 편협한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버젓이 앞으로 내걸고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상당히 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뭐 편협하다고도 볼 수 있고 무지하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게 2012년도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시점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네.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없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고 갈수록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쟁점이 됐던 부분, 경제 민주화라든지 복지의 확대 뭐 이런 게 초점이 맞춰져서 결론은 결국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프로그램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기획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게 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책으로 뒤에 나와가지고 네.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았어요.
뭐 상을 10개나 받았고 네네. 책도 뭐 여기저기 소개도 많이 되고 있어요. 2권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자본주의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네. 그 책에 인기가 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도를 평가하려고 하면은 그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후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프로그램이 얘기하고 있듯이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 역사는 지극히 짧아요. 250년, 300년. 네. 그러면 그 이전하고 이후를 봐서 어떤 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리고 초기의 자본주의는 물론 문제가 많았다고 그래요. 막스가 살던 당시. 우리나라도 똑같겠지, 60년대. 예,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가지고 현재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었느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인간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네네. 또 우리의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맞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건가 안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에 속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자본주의가 본격화 시작되기 이전하고 비교해서 뭐 그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이 된 게 60년대 중반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60년대하고 현재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네. 저는 그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 물론 안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네.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자본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내지는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된다. 뭐 자본주의를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풍기는 네. 것은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나 개인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좀 우울해졌던 대목이 있는데 저희가 자살 사망률 세계 1위, 그다음에 연평균 근로시간 1위, 빈곤율 28위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암울한 수치들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이게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뭐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빈곤율, 자살률 이런 네. 것들이. 그런데 그걸 이제 거기서 그렇게 몰아가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게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사회적 악이에요. 자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자살의 원인이 뭐냐? 그 자본주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네. 자살의 원인을 미세하게 살펴보고 네. 그 자살률을 어떻게 줄일 거라고 하는 것은 이 관점과 틀려요.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거를? 자본주의를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된다. 그리고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또 우울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라든지 네. 또 자기가 우울증이면 이해마다고 하는 느끼는 어떤 그런 자각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 뭐 또 복지 사각지대에 던져져가지고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이건 자본주의 때문에 이러는 것보다는 네. 미세하게 정밀하게 보고 이러이러한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주요한 원인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울하지만은 총체적인 진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네. 그것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답이 기독교 없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어서 그래. 잘 된 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부처님 때문에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게? 물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겠지만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네. 좀 한 효과적으로 그걸 없애는 방법이 뭔가 이런 고민을 해야지. 발전적인 고민을. 네. 그걸 자본주의 때문이다. 뭐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대통령 때문이다. 뭐 북한 때문이다. 북한 때문이다. 뭐 부시 때문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참 어떻게 보면은 공영방송이 무책임하고 안타깝죠.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그 책을 또 1000권이나 읽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1000권이 아니라 10,000권을 읽어도 네. 자기의 인식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책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만든 프로그램은 딱 정해놓고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다. 그것만 계속 찾아가지고 1000권, 10,000권, 100만 권을 읽어봐야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EBS 향후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별 기대는 안 해요. 이미 기대를 버리셨군요. 기대를 버린 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런 비평도 하고 그 사람들은 뭐 그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EBS의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세금도 들어가고 네. EBS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또 우리 내잖아요. 네. 강제로 지금 내고 있잖아. 네. 시청료를. 그래서 뭐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 공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적 논의가 필요하겠다.